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감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1%대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오름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2억 원가량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599-7770번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2분을 선정해서 신의전,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일주일 동안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에 또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출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포인트 오른 1625.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용등급 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어서 그 파급력이 크진 않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2포인트 상승한 1625에 출발하면서 견조한 투자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과 기관이 현재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40억 넘게 팔고 있고 기관 역시 12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4거래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5포인트 오른 4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481에 출발하면서 48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꾸준히 주가가 오르면서 48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현재 소폭 사면서 2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70억 팔고 있고 개인이 93억 원 팔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재진입했습니다. 현재 4원 80전 오른 1,19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의 환율을 반영하면서 29원 오른 1,224원에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1,200원대가 무너졌고요. 1,100원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화학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효성이 8%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앞으로 정유 업황 회복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흘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 이소화학의 경우 중국의 10만 톤 규모의 원료 공장을 착공하면서 오늘 1.7%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케미컬도 4%, KCC도 2%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가 올 하반기 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와이브로 장비 임대 투자사를 만든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이스테크가 12% 투자리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테크와 위다스도 7%, 8% 크게 오르고 있고 기산텔레콤도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옵티스가 1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AD모터스도 8%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로 2차 발사가 9일 앞으로 앞당겨 오면서 우주항공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양 ENG와 한양 디스텍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도 11% 크게 오르고 있고 비츠로테크 5%, AP시스템 7% 오르면서 우주항공주도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주가에도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요. 현재 14%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8일이었죠. 인수 의향서 접수 결과 7개 업체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M&A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인수 의향서 접수 결과를 앞둔 26일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4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와 같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1포인트 정도 오른 162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다 강합니다. 1% 상승한 48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또 1210원 선으로 급등하면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소 상승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 5원 10전 오른 1200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이끌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1%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려가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반등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예. 지난주는 정말 누가 보든지 힘들었었고요. 특히 그 남유럽발 위기가 증폭되면서, 혹시 이것이 세계적인 그 더블 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퍼지면서, 일단 서둘러서 주식을 다 파는, 특히 외국인의 매도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마이너스 크게 빠져서 마감이 됐지만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주춤한 가운데 지수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강한 반등을 향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남유럽 여러 국가들이 연중 최저점을 그리스만 제외하고는 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에서 향후 일단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엿보이고요. 특히 미국 시장도 연중 최저치를 깨지 않고 지켜내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저희 대형주들도 바닥을 치고 돌리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던 그런 투매 사태는 진정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6월에는 좀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5월은 참 힘들었습니다. 남유럽발 재정 위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참 많이 하락했었는데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월의 증시를 하루 앞두고 있잖아요. 6월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대부분 최근에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되는 그러한 업종군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수익성 면에서는 6월 초에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빠진 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단기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 위기 상황은 끝난 건 아니고 다만 조금 시장에서 희석되는 그런 상황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좀 박스권 매매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이 시장의 대형 주도주들은 반등이 얼마나 하락폭의 절반 정도 이상을 회복하느냐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에 종합지수를 보신다면 1530 정도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보면서 연중 최저점을 저희 시장은 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체력이 강해졌다. 외국인의 그러한 강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시장 안정화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실적 호전이 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실적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더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업종군이나 또는 테마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6월 초부터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이나 테마를 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업종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뭐 살아있는 업종군은요. 역시 네. IT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주도주들은 조금 그 주춤하는 모습이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부품 쪽은 IT 부품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그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부품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더 가지고요. 왜냐하면 부품 관련주들은 아직 일반인들의 크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 특히 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쪽도 그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실적 호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IT 부품주,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을 살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각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는 1626포인트 강보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백문사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그 SKC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IT 부품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뭐 77% 정도 그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그 태양광 전지 관련해서 그 필름 사업에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실적 호전에 따른 그러한 랠리가 추세를 타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현재가인 뭐 25,400원 전후 또는 조금 밀린다면 25,0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목표가를 좀 손절 라인을 일단 23,500원 정도 21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를 좀 다소 높게 보겠는데요.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만큼 역사적 고점에 도전한다고 보고 4만 원의 목표가를 장기적으로 보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때마다 더 사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적 호전주 오늘은 SKC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5,400원 선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주셨습니다. 4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라인인 23,500원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님의 오늘장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백명수님의 오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사실 내가 왜 똑같은 일을 또 실수를 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남유럽발 위기 또는 천안함으로 비롯된 이런 위기 상황에 그 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전쟁이라든가 테러 이런 그 공포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부 매도에 나서고요. 또 현금화하는데 결국은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사게 될 때는 결국은 시장이 안정되고 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흥분되게 될 때 사게 되는데 결국은 제일 천정에 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또 범하게 되고요. 이런 전쟁이나 테러, 이런 어려운 남유럽발 위기 이런 상황들에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을 때가 사실은 기회라는 점에서 그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반대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팔고 나서 다시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뭔가 좀 좋아질 때를 기다려서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고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IMF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전부 주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지금도 남유럽발 위기로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다. 또 새로운 그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악재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의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향후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과거의 그런 습관을 좀 버리시고 새로운 도약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력이 나쁜 투자자는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조언을 주셨는데요. 나의 잘못된 투자 습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투자 일기를 쓰는 것도 또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화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일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증시는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쪽인데요. 그동안에 유지해 주셨던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 아직까지도 계속 들고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장은 아무래도 미국 장이 지난 금요일 빠졌지만은 오늘 장은 견조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오늘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가감하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아직까지 포착이 안 되고 있지만은 오늘은 그렇게 빠질 염려가 없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오늘 또 미국장이 또 휴장이죠.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이 휴장이고 또 저희 나라도 수요일 날 또 선거 때문에 또 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휴장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좀 다소 관망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임하는 것도 역시 유의하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저는 보수적으로 임하면서 한 차례 더 투매가 나온다면은 그때 물량을 받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다소 주 중반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강하게 수급이 붙어오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주 역시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낙폭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 재공략하는 게 맞겠다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 건데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예, 오늘 장은 저는 일단 장 초반에 일단 그동안에는 제가 지수 관련주 거래소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IT와 자동차 쪽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죠. 그래서 최근 자동차 쪽하고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강세를 띄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 차례 더 투매의 가능성도 한번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오늘은 양호하지만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봤을 때 지수가 좀 빠졌을 때는 이제부터는 낙폭 과대주에 조금 오늘부터 좀 신경을 가지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낙폭 과대주 업종 중에서도 건설주와 은행주가 좀 상당히 좀 견조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주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는 낙폭 과대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장 초반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반 강보합선에서 일단 매수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좋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건설주 대림산업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까지 해서 조금 관심을 좀 지금부터는 서서히 주도주보다는 이런 쪽으로 낙폭 과대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여전히 말씀을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죠. 자, 우주항공 쪽에 관심을 가지자. 지난 금요일날 우주항공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가면서 나라호 재발사 기대감이 이제 곧 머지않았습니다.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 6월 9일날 나라호 재발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그 강한 수급이 포착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장도 역시 연속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주가 연속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 지난 금요일날 대장주는 비추로 시스였습니다만은 오늘 장의 대장주는 한양엔지가 상당히 급등의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양엔지가 거의 상한가 임박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세트레가이나 아니면 AP 시스템 이런 쪽의 테마에 집중적으로 매달리시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레가이를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트레가이라는 회사는 직원의 대다수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출신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그 실질적인 우주항공 회사로서는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트가이를 33,000원대 지금도 매수 구간입니다. 그죠? 33,900원이니까 약 7% 정도 올라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나로 재발사 전까지는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양원 모양새가 상승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3,000원대에 충분히 분할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들고 가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알았어도 5% 이상 차익 실현 자동 하시는 거 아시고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손절가를 3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31,000원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하나의 종목으로 AP 시스템이죠. AP 시스템도 관심 있게 보시고 자 대장주가 아직 윤곽이 안 잡혔습니다. 오늘은 한양인지 지난 금요일 날은 비추르시스 이렇게 순환매로 흘러가니까 내일장에서 세트가이나 AP 시스템이 또 대장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추르테크부터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겠고 지난주에 제가 얼핏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매일 상승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연이틀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고수익이 올랐는데요. 오늘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매일 상승,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3일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이렇게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건설주, 금융주를 이제 택해 주셨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을 관심 갖고 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신 종목은 세트랙아입니다. 내달 9일 나로호 발사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가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트랙아이 현재 구간이 33,000원대 매수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주셨을 거예요. 또 설교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5%대의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자 하셨습니다. 또 손절가는 31,000원을 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설교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 하락한 9,742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악재가 되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1% 이상 하락했었죠.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0.2% 하락 출발한 일본 증시는 그 가격대에서 오늘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우려로 지난 거래일 대비 0.4% 내리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0.6% 하락한 2,63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 역시 하락세인데요.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 모두 약과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의 4월 산업 생산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오늘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꾸준한 매도 물량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1% 하락한 9,742.71포인트의 오전장 마감했었습니다. 장전 발표가 있었던 4월 산업 생산 예상치가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비 1.3%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예상치였던 2.5%보다 큰 폭으로 낮은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꾸준한 저가 매수의 유입 또한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자동차 업체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 이번 달 5월달 59만 1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1%나 증가한 것으로 수출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 보이면서 자동차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기업의 자본 지출 또한 11% 증가할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2010년 회계연도에 자본 지출을 전년보다 11%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가 났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일본 제조업체들의 올해 자본 지출은 12조 7,900억 엔으로 전년보다 17.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체들과 다른 내수업체들은 오히려 전년보다 지출을 줄일 계획으로 발표가 하는 모습 보이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자본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전년보다 27.8%나 늘릴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혼주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강한 흐름 보이는 후 다시 밀리는 모습 보이듯이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9,750선을 둔 혼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그간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주 대비 2.8%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들어서 상승폭은 둔화가 됐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떨지,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이번 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증시가 급락을 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52% 하락한 264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에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 생산자 물가 지수가 6.4%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에 2.8%보다 소폭 상승한 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식품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5월 달에는 작년 5월 같은 경우 6.6%나 오른 것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가 났었습니다. 5월 생산자 물가 지수의 증가폭 또한 4월에 6.8%에서 상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러한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지급 준비율이 사상 가장 높았던 수준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민은행이 향후 몇 개월 동안 공개 시작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고 했을 경우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하방 경직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650선 내외의 혼주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큰 급락보다는 약 보합권에서의 장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지요? 중국 증시 흐름이요. 우성재 연구원님? 예, 중국 증시 이번 주에는 지난주처럼 그런 반등이 있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강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수가 3,200선에서 2,500선까지 큰 폭으로 단기간에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러한 반발 매수가 유입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어 들어오는 모습 보이면서 중국 본토 증시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전 세계적인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토 지수 또한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지수 다른 나라 증시와 다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부동산 악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본토 지수 강한 흐름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푸짐한 선물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015-8500-1110번 문자 주신 분부터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45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려요 하면서 매수하신 가격이 7,300원,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올해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그 남유럽발 위기라든가 이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주가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아시아나항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좀 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향후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부채가 과다하고 금호 산업그룹의 금호그룹의 어떤 그 출자 전환이라든가 감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쌌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당분간 없다 이런 그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좋고 향후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되지만 5조 원에 달하는 과다한 부채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올해 4조 7,491억 정도의 매출과 그다음에 4,384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긴 있지만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그 박스권 매매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7,890원의 돌파에 아마 제가 볼 땐 실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8,000원 부근을 단기 목표로 보시고 현재 구간은 다소 전 고점을 돌파해놓고 세워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만큼 목표가에 도달하면 다소 적더라도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또한 최근에 저점 지지라인 6,800원 정도를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아무래도 박스 하단인 6,500원 부분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6,800원 부분을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은 좀 견조하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그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 신성홀딩스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48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300원, 비중은 적질 않으셨어요? 예, 신성홀딩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홀딩스는 그 태양광 관련해서 그 계열사들이 그 수직 계열화가 돼서 그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회사입니다. 신성 FA라든가 신성 ENG 이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 태양광 관련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만 최근에 그 자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기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아마 신성홀딩스는 좀 그 자회사의 덕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마 매수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 태양광 고효율의 태양광 관련해서 그 생산에 성공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그런 흐름에서 아마 매수에 가담을 하셨는데요. 이런 그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했을 때는 지지 라인의 돌파에 실패할 때는 바로 매도로 대응했어야 되는데요. 그 시점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000원 부근에서 연중 최저점 부근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5,000원대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5,300원 정도의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친 징후가 나오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5,000원을 넘어갈 때는 일단 다소 매수가에 못 미치더라도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5,000원 선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STX 페노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92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2,300원에 비중은 5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더 내려갈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예, STX 페노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X 페노션은 그 벌크 해운사다 국내 최대 업체고요. 또한 그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향후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고요. 특히 그 1분기에는 그 발틱 운임 지수가 3,000 정도에 머물렀었지만 2분기에는 3,300, 평균적으로 3,300 정도에 상승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실적 호전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박스권 매매로 대응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남유럽발 위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다시 돌려내면서 박스권 고점인 14,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마시고 14,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 또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보유와 직전 고점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TX 페노션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 주가 지수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지수를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MSCI 지수, 2번 CIA 지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이것의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지의 여부가 확정된다고 해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오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녹십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03,500원이시고요. 앞으로의 분석 어떻게 될지 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뜨람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뭐 녹십자는 뭐 대표적인 우량주고요. 특히 혈액 제제 또는 백신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그 신종플루 관련해서 굉장히 그 테마주로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그런 그 호실적을 달성을 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신종플루의 변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그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십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매수가 103,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9,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22만 원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현재 10만 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주로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율 반등으로서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신종플루라는 이런 새로운 그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게 되면 시장 흐름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는데 최근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녹십자는 현재 구간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인 반등 목표는 13만 원 그리고 실적 호전했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는 뭐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녹십자는 오늘 1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9%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13만 원 선까지 반등이 가능하겠다 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천하셨던 부산산업이 지금도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신 분이 있는데요. 포트에 갖고 계신 종목이죠. 2부에서 부산산업은 백명수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597님, 카스 맥주를 상담해 주셨고요. 9298님은 만도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또 닉네임 상한가 언제 갈래? 라는 분이요. 비치로시스를 또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어지는 3부에서 12시 10분부터 종목 상담 시간 다시 한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꼭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사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마쳤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